양옆편이에요. 위로는 나오는데 지금 우리 부산 울산 지역 중간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뒤에 그들 계시고요. 이 계획이 학교에 되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 계시더라도 뒤에 계신 분들이 아무런 불편함을 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아웃스피드 전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본인마다 받기 전에 정말 우리 입장이 너무나 절박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벤처는 없이 우리 뜻을 모아서 정식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된 거는 물의 현장까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리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많은 수의 우리 50인 미만의 사업장 대표 우리 여러분들과 혹은 대표 우리 근로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절박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모든 것을 적어주고 참여하고 있음을 기자여러분들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자리 모시를 제대로 잘 해주시기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뒤에 주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함성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함께 동지로 의지를 모아서 국민에게 호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 우리의 함성과 그리고 우리의 구호제책에 결연된 국민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을 반대로 음해하거나 혹은 함정에 반 취재나 어떤 과장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서를 잘 지키시고 우리 중소기업 우리 대한민국 민생경주의 최전선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선의의 뜻과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 사업장의 근로자를 내가 가장 아낀다는 그런 인본의 마음을 따뜻하게 기억해 주셔서 일탈된 행동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나치게 즐거 없겠습니다만 너무 낭만적인 모습이랄까요? 비수적인 내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너무 사전적으로 개인적으로 몰입한다고 혹은 개인적으로 좀 짜면이 들으면 기자 여러분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같은 것들은 감죠.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앞면에 쓰는 것은 조금 우리 부탁을 드리겠는데 피켓이 하나 둘 셋. 피켓을 가리는 하나 둘 셋. 인파가 앞에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좀 그 점을 고려하셔서 양옆으로 우리의 이 결연한 의지에 결집된 우리 동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1시 16분입니다. 이제 14분 정도 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행사는 지금은 앉아 계십니다만 모두 1호선 상태로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회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전한 문제입니다. 첫째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서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서게 되면 이게 구호를 하거나 만약 사소하게 앞으로 밀려서 넘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좀 주의해달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서 계신 분들 그 뒤편으로 자동차 세우는 곳이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 여러 회원 여러분께서 이동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이동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여러 국회 소상공인연합회 홍보 담당하는 윤선 최승재 의원실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 안 들리게 잘 좀 도와주세요. 거기에 협조하는 것으로 우리 함께 행동여력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이제 잠시 후 사회자가 한 2분 후에 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서 가시는데 우리가 먼저 이로 서서 준비하는 것은 2012년도
시작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다른 분들에게 더 우리 대5에 참여를 하게끔 옆에 함께 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혹시 자리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우리 기자들 뒤쪽에 함께 서 계신 우리 팬들분께서는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 거의 다 정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는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식 이 행사의 그 타이틀은 기자회견입니다. 어느 기자회견이냐면요, 우리 최승재,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만 최승재 국회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하는 형식으로 이 판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오늘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기본적으로 두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의지와 뜻을 모으는 자리이니만큼 대련한 의지로 화답하는 구호에 따라주시고 힘찬 함성의 소리가 필요할 땐 아낌없는 내 평생에 이런 소리는 나도 좋아할 정도로 힘껏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절박하고 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내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사랑이 크고 그리고 그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의지와 궁극적인 우리 인간 본연의 그 우리 모두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포용하고 있음을 또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되셨죠? 다시 한 번만 네 하고 대답 힘차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힘찬 분출의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의 의심. 네, 시작까지 8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편히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사회자가 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또 함께 뜻을 모을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 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과 마무리 말씀과 후 제청의 순으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시간이 사료가 되고요. 여러분께서는 40분입니다만은 30년, 40년에 여러분이 갖고 온 사업장에 그 명운이 걸려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3시간, 4시간 걸려서 이곳까지 오신 분들 울산에서 혹은 거제에서 곳곳에서 호남에서 다 오셨겠죠. 강원에서 충북에서 여러분들 모두의 뜻이 모여져 있는 우리 국민의 관심이 있는 이 현장이 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이제 잠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기자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자, 우리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에 낭만적인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수고하시는 기자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제가 둘셋 하면 새해 좋은 취재 많이 하십시오라고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자분들에게 인사드리죠. 둘셋 새해 전화 한번 보내주세요. 76년요.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771만 중소기업들의 마음을 담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 재적을법 유예 적구 기자회견을 진행을 보겠습니다. 저는 늘 중소기업 중앙회 우리 생활의 최전선 민생경제 기회전선 9988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응원자 아나운서 김영찬입니다. 여러분 울트에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투쟁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햇살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차갑기도 합니다. 우리는 겨울이 돼서야 우리 마음의 온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 어려운 사람 생각하고 내 근로장에 내 작업 현장에 먼저 나가보고 먼저 근로자의 따뜻함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중소기업 50인 미만 사업장이 그 절박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우리는 동지로서 우리 마음의 온도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자리이고 그런 시간이고 그리 함께할 우리의 투쟁의 시간입니다. 우리 동지들의 마음을 함께 서로 확인하고 함께 뜻을 모아서 우리의 온도를 함께 보여주도록 하죠. 잠시 힘찬 함성의 시간 3초 하시기 바랍니다. 함성 5등대! 우리 뜨거움의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뜨거운 함성을 위해 더 앞장서서 여러분과 함께 대우를 이루어 나아갈 우리 선봉장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하고 이 일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김기문 중소기업 종합회 회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한국식 한국경영자 종협회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 경험을 나가지 않고 오늘 이렇게 자리에 계셨습니다. 큰 힘입니다. 오늘 최승재 국회의원께서 이 판을 준비를 해줬습니다. 참 고맙고 든든하고 보답할 일입니다. 최승재에게 주한 기자회견의 형식, 여러분 최승재 국회의원께 큰 소리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 현장이 가장 절박하지요. 이정환 한국여성정치인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소규모 사업장에 우리 여성 대표들이 참 많습니다.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어려운 사업장이 많습니다. 최봉규 중소기업 중앙 우리 융합중앙협회 회장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함께 위하여 윤미호 여성벤처협회 회장님 함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벤처 소규모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참 어려운 지경입니다. 김덕재 IT 여성기업인 협회 회장님도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투쟁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장 귀한 여러분들, 대한민국 일자리의 최전선 바로 우리 민생경제의 보탬목이 되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중소기업 여러분이 가장 큰 기분입니다. 모두에게 함성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뜻을 모아서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께서 모두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자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승재 국회의원께서 먼저 오늘 이 취지를 여러분께 설명하고 뜻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승재 위원님께 큰 함성 통지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중소기업가 소상공인 대변인 최승재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이사와 소상공인협회 회장을 지낸 저는 오늘 중소기업 업계와 소상공인 대표하여 국회에 들어와 우리 경제의 근간인 77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앞장서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헌정사상 최대 규모로 본청 앞에 모여 생업을 내려놓고 한자리에 모인 중소기업 사장님들 5천여 분과 함께 국회가 반드시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간절한 절규에 응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위에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반드시 적용 유예를 이끌어내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려 83만 명의 사장님들께서 지금 이 순간 예비 범법자 신분으로 전락한 이 비참한 상황을 국회가 나서서 반드시 풀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하다고 사회자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마음은 정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한다면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반드시 중대재해법 처벌위의 촉구가 관철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3제 김현익 대표님께서 남다르게 기 문제 있게 한창을 해서 오늘 이 결연한 대회를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 노력이 확대되지 않으면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포에서 그 뜻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힘찬 통일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제3제 국회의원 위하여 감사합니다. 자, 이제 김기문 중앙회장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결연한 마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경례 예, 여러분 중소기업 중앙회장 김기문입니다.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결국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호소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준비도 촉박했는데 우리 최승기 의원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런 기획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그 경제계 원로이신 경총의 송경식 회장님도 우리 중소기업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알고 격려차 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같은 이런 일은 중소기업 중앙회 역사가 62년인데 중소기업 17개 단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북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여기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도 이따 마무리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좋은 말씀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현장에 있는 의견들을 잘 받으시고 또 내일 언론에 중소기업의 정말 힘든 사항에 대해서 잘 기사를 써주시길 바라면서 모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대우를 위하여 나가겠습니다. 비가 오면 누구보다 먼저 아침 일찍 근로장에 나가고요. 눈이 오면 누구보다 늦게 남아서 얼마큼 눈이 쌓이는가 바라보는 것이 이 경기북 기업주의 마음일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이 번영된 대한민국에 오늘의 초석이 되오신 여러분들 바로 이제 또 한 번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막 태동하고 있는 여성 벤처의 일이라든가 아니면 IT 분야의 새로운 창업, 여성호화 그리고 많은 그 기대와 희망을 모아서 작은 규모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참 큰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하나하나 좀 우리가 헤아려서 국민에게 전하는 시간,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이 뜻을 전하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윤미호 여성벤처협회 회장께서 나오셔서 우리 여성벤처인들의 그 절박한 마음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미옥입니다. 요즘 주변 기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십니다. 코로나19의 상흔이 아직 남아있고 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경기 침체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협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이 구속되면 기업이 공중분해되고 불구속이면 시름시름 망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려고 근로자를 줄이거나 법인을 나누는 것마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법인을 나누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구속되지 않고 또 징역도 안 살 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심정을 일부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업체는 안 그래도 영업이 잘 안 되는데 이참에 폐업을 고민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업체는 사실상 준비를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무엇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이 목적으로 했던 결과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중소기업의 간절한 호소에 국회가 빠른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힘찬 박수로 응원의 뜻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정범식 하성종합건설 대표께서 나오셔서 우리 건설 현장의 그 여러 애로사항을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건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하성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장범식입니다. 중소건설 기업인들은 존폐 위기로 몰아넣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지금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강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안전관리 비용은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건설 현장에 반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10년 넘게 고정되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국회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부족합니다. 국회는 건설업의 99%가 넘는 중소건설 기업의 존립과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토록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생명을 경시하거나 그리고 안전을 유예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소중하고 먼저 해결해 나갈 일이라고 사업주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에 그 대립전선에 처해 있고요. 그리고 유예기간 속에 준비할 수 있는 그 호소를 우리가 하고 있음을 국민들께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봉규 중소기업 융합중앙회 회장께서도 같은 그 절박한 마음으로 이 회원들의 마음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번쩍 불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봉규입니다. 저희 업체는 식품 포장 전문 제조업체로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저희는 다른 업체보다는 빠르게 50인 이상 기업들이 적용을 앞두고 분주할 때인 2022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 규모로서는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너무도 힘들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컨설팅에 참여하려고 중소기업 중앙회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컨설팅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간기관의 컨설팅도 알아봤지만 비용 문제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알아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형 로펌이나 민간 컨설팅 기관들만 배불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 컨설팅은 작년부터 시작되었고 기업 입장에서는 고작 1년의 기간만 주어졌습니다. 준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유예를 논의할 때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뜻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여성 기업이 많아야 선진 경제에 들 수 있겠고 여성
우리 일자리 많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전선이 IT 여성 기업인 협회이기도 합니다.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여성 기업인들의 활동이 될 줄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김덕재 회장께서 그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되는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여야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그것보단 83만 영세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오로지 사고 없이 기업 경영이 잘 되길 기대할 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인생입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기업에 부담을 지우고 기업인이 처벌당하면 높은 확률로 회사는 문을 닫게 됩니다. 결국 800만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중요한 민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실망스럽게도 산업안전보건청이니 사과이니 기업 입장에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서로 남탓만 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회가 늘 강조하는 민생을 위해서라면 내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돼야 저야 제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2년의 기회를 한국공업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있습니다. 오랜 전문성으로 일하는 매우 위험한 작업 현장입니다. 심승일 연합회장께서 그 어려운 마음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참석해 주신 모든 기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 심승일입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법안이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못한 탓에 영세 기업들도 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인력난으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더욱 힘들어진 우리 기업들은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징역을 살 수 있다는 불안감과 폐업으로 인해 죽기까지 만들 수 있는 법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경제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여야가 하나가 되어 조속히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승일 공업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의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협의회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서로 말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대피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장세현 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전문건설협회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협의회 장세현입니다.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전문건설업계가 체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계는 근로자 안전과 사고 감축 등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이 절실함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하지 않은 의무 규정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과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나 중견 업체도 기술적 측면에서나 제도적 의무사항을 조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법에서 요구하는 관리 수준을 충족하려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 전문 인력을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 벌써 시작되는 중소전문건설 업체로서는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게 강요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6월 건설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소년이 첫 일자리로 가장 기피하는 분야가 건설업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층의 취업 위기로 부인나는 업체가 규모가 작을수록 더욱더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전문건설업체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전문 인력 고용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 외 지방 소재 업체의 경우는 더욱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억 미만 적용 유예는 중소전문건설업계는 물론이고 많은 건설 근로자들과 생존권에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 현장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고령자이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이십니다. 무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필연적으로 고령인구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형 건설사에서는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라는 지시조차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에 처해 있는 현실까지도 다가왔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전문건설업체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법 적용 유예를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넓은 이해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건설업계 여러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정비업 또한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업체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람 구하기도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준비될 게 많아진 무거운 현실입니다. 김동경 경기도 자동차 정비공업 협동조합 이사장의 말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주신 기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자동차 정비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동경입니다. 전국에 83만이 넘는 사업장 대표님,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모였으니 할 말 좀 하겠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과 아무런 합의 없이 중대재해 처리법을 만들어내신 저 건물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시고 계신 분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024년 1월 27일 50인 미만 전국의 83만 사업장 대표님들의 사기가 땅바닥으로 추락한 날입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경제가 무너진 날이며 우리 자영업자들이 추워버린 날입니다. 여러분, 6.25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누가 지금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건설을 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소기업인들과 50인 미만 전국에 83만이 넘는 자영업자 대표님들이 피와 땀으로 허리띠줄을 매고 하루 한 끼로 허기를 떠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먹고 살만하다고 밑바닥 시장 경제를 책임지는 자영업자들과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대재해 처리법을 만들어 적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데 선발이 부르트도록 애원해도 못 들은 척 정치적인 계산만 하고 전국의 83만 중소상인을 사실로 넘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그러면 우리 자영업자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단 말입니까? 사장과 근로자의 의치가 바뀌어버린 주객이 전도된 이 봉투에서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장 경제는 돼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말로만 기업인을 의미하는 척, 기업인을 개무시하고 제멋대로 평화무식한 악법을 만들어낸 의존자, 당신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든지 폐지하든지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중소상인 83발을 구제하는데 동의하신다면 저 건물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신 저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서울이 떠나가도록 큰 함성으로 우리 여기를 전달합시다, 여러분. 자, 함성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성을 하겠습니다. 함성! 감사합니다. 우리 홍봉경 경기도 자동차 정비공협동조합 이사님의 말씀, 바로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소리 그대로였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이리 함께 국민께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우리 더 큰 영혼을 우리의 분줄로 성명서로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한국여성경기인협회 회장, 임경준 중소기업 중앙회 지역 중소기업 회장단 협의회 회장 두 분이 대표로 그 성명서를 낭독합니다. 성명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83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습니다. 중소, 제조 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사장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중소기업계는 10번이 넘게 법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차례 국회를 찾아 준비 기간을 늘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은 근로자와 함께 현장에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내일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중소기업 단체 협의회 및 건설 단체 일동. 우리의 이 절박한 우리의 이 호소를 한 3초에 힘찬 국민에게 되는 우리의 함성 시즌. 국민 여러분,
우리의 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이 소리는 생명을 경시하거나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 생활민간 경제 그 바탕이 되겠다는 우리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그 마음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께서 2년 동안만 헤아려달라는 우리의 눈물 어린 의사당 앞에서의 호소입니다. 이제 이 법이 세상의 중요한 모든 생활의 구현이고 우리 민생의 최아우림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이곳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 또한 중요한 입법의 과정임을 알고 있는 우리의 최승재 의원이 있기에 오늘 이 기자회견이 있고 많은 기자분들이 와서 우리의 소리를 국민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승재 의원께서 나오셔서 우리의 이 취지를 정리하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대우의 단합을 교육하는 말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1월 27일) 지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장님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려 83만 명의 사장님들께서 지금 이 순간 예비 범법자 신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업하며 세금 낼 거 다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며 지역 경제를 밝히고 국가 경제를 지탱해온 사장님들이 무슨 죄가 그리 많다고 예비 범법자로 내몰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실하게 사업하며 조금씩 규모를 늘려 이제 겨우 근로자를 조금이라도 많이 고용하게 된 식당 사장님들, 빵집 사장님들, 동네 슈퍼 사장님들이 또 조그마한 공장 운영하는 대표들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름도 무시무시한 특별형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 처벌 수위가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사고 책임 소재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조건설을 비롯한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일하면서도 불의의 사고를 걱정하며 매일매일 노심초사해야 합니다. 안전책임관리자는 물론 법무, 노무 인력도 제대로 여건도 갖출 수 없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이제 속수무책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청과 경찰서를 드나들며 가게를 비워 장사를 못하고 책임을 물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결국에는 폐업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에게 5배의 징벌적 배상까지 하라 합니다. 그야말로 폐가 망신을 각오하고 사업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서워서 제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접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업장이 닫으면 사장님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함께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립니다. 수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예비 범법자로 몰리고 그 종사자와 가족 수백만 명의 생계가 백척간두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을 하려던 기업은 고용을 꺼리고 경영 의욕 자체가 약화되어 우리나라 경제활력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가 각성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정쟁을 뒤로하고 민생을 우선해야 합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생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천 명이 하나 되어 국회에서 외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간절한 외침을 국회가 똑똑히 들어야 하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반드시 내일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770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유예 법안 처리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구호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뒷부분 구호를 크게 3번 외쳐주시고 피켓을 앞으로 힘껏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하라! 국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진정으로 응답하라! 여러분, 우리의 최승재 소상공인 대표위원께서 다음번 국회에서도 이 논의를 우리의 버팀목으로 지켜갈 수 있게끔 마포에서 그 뜻을 이어가고자 하오니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장과 선원이 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데 누가 힘을 잡던 누가 어떤 일을 하던 똑같은 마음이겠지요. 선원이 배에 빠지지 않기 전에 배가 잘 가야 되겠지요. 아직은 우리의 배가 작고 오래된 배도 있고 초라합니다. 이제 배를 더 키우고 잘 현대화시켜서 튼튼한 배로 나아가면서 우리 선장과 선원이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의가 모아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뜻에 그 호소를 김기분 중앙부회장께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욱 원내대표께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님, 오늘 이 뜻을 이렇게 참관하고 받아줌에 저희 감사를 표합니다. 그 힘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네, 우리의 이 고소문을 국민의힘 측에서 이렇게 접수를 하고 함께 의정의 반응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무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다음에 노동부에 저런 건의문을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윤재욱 원내대표께서는 직접 나오셔서 전달을 해갖고 끝나고 나서 민주당 그다음에 노동부에 전달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질 때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기업까지 사실 모두 반대했던 법입니다. 끝까지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그때 법을 만들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1222가지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충분한데 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냐, 이렇게 경제단체들이 국회에 쫓아다니면서 호소를 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빠진 것이 한법인 1년 이상의 징역만 빠지고 나머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거의 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2중 3중으로 처벌을 하는 그런 법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독소 조항이 빠지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여기 모든 분들이 와가지고 호소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걸 우리 나름대로 알아볼 대로 알아봤더니 세계에도 없는 우리가 가장 강한 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노동과 불합리한 쪽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내일 국회 본회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절한 사연으로 유예를 호소했으니까 국회가 잘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손경식 회장님이 격려차 오셨는데 한 말씀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다. 손경식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랑 백신이 참 힘이 됩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 손경식 회장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하신 중소기업계 대표님들과 절실한 마음을 같이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일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돼서 걱정과 근심이 매우 크실 겁니다. 경제계를 대표하여 근본 사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간 경제계는 83만 개가 넘는 50인 미만 중소 영세 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자금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해 줄 것을 국회에 수차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경제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기업인의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률로는 사망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어렵고 안전한 일터 조성도 실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준비가 부족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충분한 유예 기간을 통해 정부가 지원을 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중소 영세 사업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계속 적용된다면 사고 기업의 사업주가 후속되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고 해당 기업은 결국에는 무너져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잃게 만드는 부작용만 커질 것입니다. 이제라도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중소 영세 사업장이 재해 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식 회장님 건강하십시오. 남다르게 일하고 그 척박한 환경에서 일이 자영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부심 있게 일고 왔습니다. 일자리도 만들었고 종업원들 자녀들 학교도 보내게 하고 이것저것 거들면서 함께 왔습니다. 근데 법이 이렇게 시행이 되고 우리가 이 앞에 서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소리쳐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그리고 절개하는 소리밖에는 들려드릴 것이 없어서 민망하기도 하고 국민께서 오해하실까봐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참 참담하고 참 힘들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함께 소리내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외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저희 소리를 시끄럽다 마시고 부디 들어주십시오. 이제 최선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 회장과 김금주 한국건설 자원공개조합 이사장 두 분이 나와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끝으로 호소하는 애탄 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두 분 앞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에 한번 봐라 그리고 없애달라는 그 네 글자 여러분의 마음일 겁니다. 함께 소리를 담아서 3번 외쳐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리는 이겁니다.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와서 한번 보라. 산재예방 잘할 테니 사장을 처벌하지 마라. 없애라. 여러분 긴장 3초의 함성을
손이 위에서 함께 내려올 거예요. 자, 그들 앞에 벽을 이뤄주시고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와야 여기 들어와야 더 들어와야 돼. 이리 더 들어와. 앞으로 좀 더 봐주시고요. 자, 좀 불편하겠지만 앞으로 내려서 우리 기자분들은 이것을 잘 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국회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뜻은 우리끼리 장엄하다고 도취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민생 경제를 위함입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아야 선장이 일단은 다 함께 선원이고 누구 데리고 건너갈 수 있겠죠. 자, 선원 한 분 한 분 소중히 생각하고 바다에 빠지는 거 물론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의 배가 더 틈실이 될 수 있게끔 시간을 달라는 호소입니다. 자, 이제 사진만 찍겠습니다.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저녁 방송과 내일 아침 신문, SNS에 볼 수 있는 그 모습을 미리 우리가 함께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함성 발사 3초! 이것으로 모든 기자 비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안전하게